알살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원하지 않아. 참어. 릴렉스. 흥분하지 마. 흥분할 타이밍 아니야. 채점은 선생님 쉬는 시간에 따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뭐 합답형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교과서 위주로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이 좀 어렵게 풀려야 되는 문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예요. 두 직선이 만약에 한 평면 위에 있어. 한 평면 위에 있으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 하죠, 둘이? 무조건 만나요. 만나는 각을 재시면 돼. 근데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면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꼬인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서로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어떻게든 만나게 하셔서 얘를 뭐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만나게 해서 요 만나는 각의 각도를 구해줘야 되고, 각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뭔가 길이가 이렇게 선분이 있다면은 이 선분끼리를 닫는 거예요. 닫아도 이 삼각형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뭐 길이비를 안다든지 아니면 직각이 어디 있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하려면 두 평면이 이루는 뭐를 찾으셔야 돼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 만나서 생긴 교선.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이 있습니다. 요 교선에다가 동시에 한 점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동시에 한 점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선분끼리의 각을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은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어, 저 답을. 하지만 내가 각을 구할 수 있도록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에 두 평면 사이의 각도 두 뭐 사이의 각인 거야, 두 직선 사이의 각인 거야, 결국에.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게 잡아야 되겠죠. 뭐 이것도 닫아가지고 삼각형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수선의 발 내려서 이 길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를 써서 각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공간도형의 마지막 단원인데 이제 9강은 정사형이거든요. 정사형인데 정사형이 뭔지를 한번 보자면, 자 118페이지 보시면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 다시를 알파 위를 정사형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수선의 발이에요. 이 점을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을 이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쫙 내렸을 때 이 점을 우리는 이 점 P의 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점뿐만이 아니라 도형 어떤 걸 다 가지고 오더라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점은 수선의 발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만 이 도형을 수선의 발 내린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표현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직선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이 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쏜다고 생각하는 거야. 빛을 쏘면 얘가 수선의 발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얘도 수선의 발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다 다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도형 입장에서는 여기다 빛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빛을 쏜다.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림자.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 공간에서. 근데 얘 정사형 시키면 뭐 이 평면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근데 모양이 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분명히 좀 달라질 거야.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Z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위에서 빛을 쏘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잖아요. 그쵸? 조금 도형이 일그러져요, 우리가 보던 도형하고. 또 뭐가 있냐, 구 같은 거. 뭐 구 같은 것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구가 이렇게 위에서 빛을 쏘면은 요 평면에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그림자가. 평면에 내려가면 이게 평면에 그려질 거 아니야. 평면에 그려지면 뭐로 나타나겠어요? 원으로 나타나겠죠. 원으로 일부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정사형 된 것에 대한 것은 저 입체 도형, 저 3차원 상에 있는 도형을 이 평면에다 다 수선의 발 내린 거야. 수선의 발 내려서 빛을 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정사형은 이런 의미고. 자, 참고해 보시면 직선 L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직선 L과 알파가 수직이면 한 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직선을 정사형 할 거거든?
근데 그 직선이 내가 빛을 쏘려고 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봐. 그럼 빛을 쏘면 이 직선이 이 평면에다 빛을 쏘면 뭘로 보인다 이거야? 한 점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근데 상황적으로 이렇다 이거예요. 평면이 수직인 거는 빛을 쏘면 한 점으로 모일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도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얘도 빛을 쏘면 어떻게 됐어? 약간 선분으로 된다는 거 알겠네. 이 뒤쪽 끝과 이 앞쪽 끝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서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모양이 좀 우리가 보던 모양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는 정사형 된 것의 길이들과 정사형 된 것의 넓이들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공식은 S는 S'이라고 할까요?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네, 요 S라고 내가 썼지만 S가 아니라 뭐든 상관없습니다. L-도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정사형 된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 도형의 길이 있죠. 거기에 항상 뭐를 곱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고요. 정사형된 넓이도 원래 도형의 뭐를 곱하면 된다? 코사인을 곱하시면 돼. 길이든 넓이든 무조건 뭐예요? 코사인이에요. 약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닮은비 배웠을 때 길이비가 1대2면 넓이비는 1대4고 부피비는 1대8이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제곱배, 세제곱배. 근데 정사형은 길이든 넓이든 무조건 그냥 코사인 한 번만 곱해요. 둘 다. 얘가 공식이 쉽죠? 그냥 무조건 코사인 곱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이 뭐냐? 도대체 무슨 코사인을 얘기를 하냐? 이 직선을 정사형한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만약에 성분. 이 성분을 이렇게 정사형했을 때 길이를 구하고 싶다. 얘가 길이가 5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쭉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처음 만나는 점 있죠? 그걸 기준으로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쳐봐. 평행 이동해서. 그러면 여기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하시면 이 5에다가 뭘 곱하라는 소리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 길이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모양을 잡으시면 이 점에서 만나도록 했을 때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곱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활용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활용돼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길이를 이제 이쪽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를 줘요. 그러면 얘와 얘가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 그 각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각도가 미지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다. 결국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러면 길이랑 넓이를 다 정사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참고 한번 볼래요? 맨 밑에 참고 보면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빛을 쏘아 생긴 게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빛을 쏘면은 정사형이 아니다라고 있죠. 왼쪽 두 개는 정사형이 아니에요. 이제 가끔 수능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빛을 이상하게 쏘고 그림자가 이상하게 그려지거든. 근데 그거는 정사형이 아니야. 문제를 좀 바꿔서 봐야 돼요. 좀 이따 좀 어려운 거 하나 풀 거거든. 빛을 바꿔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왼쪽 건 정사형이 아닙니다. 오른쪽 게 정사형이에요. 수직으로 쐈을 때가 그림자 생기는 게 정사형이다 이겁니다. 자, 정사형의 길이 그리고 정사형의 넓이 내가 왜 코사인을 곱하는지 그림하고 같이 설명해 놨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그거. 네, 119쪽 한번 봅시다. 정사형의 활용. 정사형 뭐 크게 세 가지 활용되는데 첫 번째, 각을 구할 때 활용이 돼요. 이쪽에서 길이가 얼마짜리가 있고 이걸 정사형 했을 때 길이를 만약에 안다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안다면 이 직선과 이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을 구할 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냥 문제 풀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말은. 자,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그대로 보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뒤에 문제를 좀 풀고 와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뒤에 문제를 보고 아, 선생님이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한 거구나. 그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3번. 요거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 H
자, 그랬을 때 기 1번 보기 보시면 점 C는 요거죠. 점 C를 ABFE 여기로 정사용한 거. 그럼 이 점을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리면 뭐겠냐 이거죠? 수선해발 내리면 뭘로 가겠어요? 얘를 이쪽에 내리면 B로 갔겠죠?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래서 정사용은 B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선분 DF면은 요렇게 대각선이죠. 이렇게 뚫고 가는 대각선이죠. 요 DF라는 선분이 EFGH면 어디냐? 요 아랫면이죠. EFGH에 빛을 쏜다, 정사용시킨다 이거잖아요. 그럼 원래 거기 있던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밑으로, 얘가 밑으로, 얘가 밑으로, 얘가 밑으로 해서 얘도 밑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H로 가겠죠. 그럼 결국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성분이 바로 얘를 뭐 한 거겠어요? 정사용한 거겠죠. 그래서 FH가 바로 정사용이 된다 이거고요. 3번 AFD라는 삼각형. 이번엔 삼각형을 이제 정사용하죠. AFD는 지금 요렇게죠. AFD는 요렇게 요 삼각형을 EFGH 아래에다 정사용한대요. 그러면 도형을 정사용하는 것도 약간 이건 센스인데 도형을 옮기는 것도 조금 어려우시면요. 도형 위에 특별한 점들을 그냥 옮기세요. 얘는 원래 그 정사용하는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얘를 정사용하면 여기로 가죠. 얘를 정사용하면 일로 가죠. 그러면 삼각형이 뭐겠어요? 요거일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다 선분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 그래서 특별한 점들을 옮겨서 그냥 붙여도 괜찮아요, 거의. 그래서 3번도 맞다가 되고요. 4번이 내가 틀렸다라고 적어놨는데 AFD를 이번에는 CGHD면은 요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 여기다 정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D는 여기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요 F는 이쪽으로 가면 G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 있잖아요, A도 정사용하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정사용시키면은 그냥 이런 선분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선분. 그렇죠. 여기 자체가 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 선분이에요. 이 삼각형을 여기다 오른쪽에 정사용시킨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거든. 얘를 왼쪽 면에 정사용시킨다 그래도 요게 가만히 있고 D가 일로 가니까 그냥 이건 거야. 얘네가 다 일로 가요. 얘네가 일로. 그러니까 이때는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 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었던 게 선분으로. 그래서 4번은 뭐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른쪽에 한 문제 풀어보세요. 33-1번. 자, 33-1번 다음 몇 번 나오죠? 5번이 나오게 됩니다. 5번. 그 다음 자, 34번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 뭐 그림이 없긴 한데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 좋게. 자, AB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알파 평면에 정사형시켰더니 선분 A-B'가 됐대요. 뭐 이렇게 될 거고 AB 길이가 30이라고 줬어. AB 길이가 30. 그리고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60도를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약간 얘를 이제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각 구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직선을 어떻게든 평면이랑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서 생긴 이 각이 지금 60도라는 거야. 그때 이거 평행하게 왔으니까 요 길이 그대로 오니까 여기가 30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물어보는 거죠. 요 길이 여러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60도가 뭐예요? 이거분의 이건 거잖아. 30분의 내가 알고 싶은 뭐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를 이쪽으로 넘겨서 30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x라고 하면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3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5. 그거를 우리는 원래 길이의 코사인을 곱하자. 이렇게 썼던 겁니다. 내가 요거 두 개. 그래서 답은 뭐 15 이렇게 되고요. 2번. 자, 2번은 정사면체가 저렇게 있어요. 정사면체가 있는데 모서리 길이가 4루트 3인 정사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4루트 3으로 다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모서리 A, B를 평면 BDC 위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겠대. 그러면 A, B 길이를 평면 BDC 위로 평면 BDC로 정사형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얘를 빛을 쏴서 쭉 내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B는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 그냥 여기 있고요. 정사형 해도 A를 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를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가 내가 뭐로 떨어진다 그랬죠? 정사형은? 무게중심. 그렇지.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가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코사인이. 그래서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요. 여기. 그러면 나한테 정사형된 길이를 물어본다면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요 길이. 그렇죠? 나 요 길이 좀 요렇게 구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저거 안 쓰고. 가끔은 내가 정사형된 거 길이 자체를 구할 수 있을 때는 정사형된 모양을 보고 저 길이를 그냥 구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원래 거랑 연결하지 않고. 왜냐면 가끔은 이 직선과 이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저 BG 길이를 어떻게든 그냥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죠? 이거는 뭐 삼수선의 정리를 써서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수직이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이 중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2루트 3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1대 루트 3대 2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여기가 6이겠죠.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인 거예요? 요 아랫면에서 요 길이도 6인 거죠. 이것도 요 옆면에서 높이, 요것도 아랫면에서 높이. 근데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죠? 2대 1로 내분하죠. 그러면 6을 2대 1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직이니까 얘네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시면 되겠죠. BG 길이 구하시면은 요거 제곱 12 더하기 요거 제곱 4. 루트 하면은 루트 16이죠.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 거야?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정사형으로 풀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구하셔야 돼. 이 직선과 이 아래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셔야 돼.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선생님 코사인이 무조건 3분의 1이라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요 길이에 3분의 1 곱하면 이건가요? 답이? 아니죠. 아까 3분의 1은 뭐였어? 평면과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가 3분의 1이에요. 이건 근데 평면이 아니라 직선이잖아. 얘랑 평면 사이의 각이 3분의 1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쓰려면 각을 정확히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요 정육면체 아니에요. 이거 직육면체예요. 얘가 5야. 세로가 5예요. 높이가 5. 그랬을 때 선분 DG.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요 비스듬한 요렇게 생긴 대각선 평면 여기다가 정사형 때린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 평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으시면 되고 얘가 뭐 요로 가고 얘가 요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갔을 거잖아요. 빛을 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저기로 가면 이 끝으로 갔을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 길이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 길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냥 얘네 둘 사이의 길이는 요 길이들의 뭐예요? 제곱들의 합이죠. 그냥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길이니까. 그래서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의 루트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냐? 36, 25 97인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실수했네요.
문제는 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좀 하겠습니다. A, E, C, G 여기로의 이제 정사형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를 그러네요. 선생님도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내가 실수했네.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죠.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직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일로 가겠죠 아마. 일로 가겠네요. 여기쯤으로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요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그쵸? 그리고 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우리.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 6이니까 6루트 2죠. 그럼 뭐 여기만 구하면 3루트 2. 그럼 여기도 3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루트이고 요 길이가 5죠. 여기가 5라서 얘네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그래서 18이랑 25랑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43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도 실수했네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이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 면에 내리는 걸로 내가 착각했죠. 이렇게 내리면 된다 이겁니다. 34-3번 한번 보죠. 3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번 풀고 3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네. 34-3번 먼저 같이 풀고 34-2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4-3번 보시면 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아랫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대요. 평면으로 자르면 앞뒤는 요 길이 그대로지만 양옆이 좀 비스듬하니까 이게 좀 양옆으로 긴 타원이 되겠죠. 요거 단면이 이렇게 긴 타원이 나왔을 때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 장축은 이제 요거겠죠. 긴 축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도로 잘랐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30도 각도로 잘랐대요. 이 평면이 이 아랫면하고 30도 각도로 잘랐대요. 그러면 얘를 이 타원의 장축 길이를 평행하게 쭉 정사형시켜서 여기에 붙이면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가 지금 지름이니까 4루트 3이고 여기가 이제 30도인 거잖아요. 문제에서 30도 각도로 잘랐다 이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코사인 30도가 내가 알고 보신 길이 x분의 4루트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뭐 2분의 1이니까 x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8분의 루트 3이면 코사인 30도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8이면 되나요, 그럼? 그래서 요게 8. 이렇게. 요게 8이니까. 자, 그 다음에 34-2번. 요거 풀어보라고 했었죠. 요거 답은 이제 5고요. 어떻게 5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면,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요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사형 된 거. 평면 OAB와 평면 ABCD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요 평면과 요 아래 평면이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도 A고, 요 길이.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평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그거랑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둘은 뭐를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코사인 60도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잖아요. 이거 루트 3. 아, 루트 5구나. 여기가 2 루트 5. 루트 5.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요 길이 구하신 다음에 요 길이의 60도를 곱한 게 이쪽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걸로 해볼까요? 자, 요거는 정사각형이니까 요렇게 대각선 대각선 하면 이게 이제 평면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평면에서는 요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2 루트 5인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절반에서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루트 5예요. 이거 루트 5.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코사인 60을 곱했을 때 1로 바뀐 거잖아. 그치? 요 길이에 A라고, A 말고, 뭐, X라고 하면 요 길이를 X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서 루트 5인 거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저쪽으로 넘기시면 2 루트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2 루트 5. 그럼 2 루트 5랑 5가, 루트 5 가지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A가 5라고, 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여러분이 이 파트가 어려운 친구들은 3차원에서의 각 구하는 거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34-4번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정사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 찍어놓은 거 꼭 한번 보세요. 아마 선생님 영상 없이 푸는 친구는 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얘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는 거야. 자, 124쪽 35번 한번 봅시다. 자, 두 평면의 이면각의 크기가 30도예요. 내가 그림 안 줬죠? 두 평면의 이면각의 크기가 30도고 평면 알파 위에 뭐 그림을 그려서 줄까요?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8, 한 변의 길이가 8짜리? 넓이를 안 줬네요, 내가. 좀 꼴라고 안 줬나 보네.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을 평면 베타에다가 정사형 시킨 넓이. 이 정삼각형을 여기 정사형 시키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의 넓이 구하래요. 근데 정사형 된 거는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빛을 쐈을 때 그림은 몰라요. 얘가 어떻게 각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요 이면각의 크기, 두 평면 사이의 각이 30도라고 줬죠? 그러면 요 평면 위에 있는 정삼각형 넓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코사인 30을 곱하면 무조건 아래 거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찌그러졌든 그게 알아서 보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 제곱. 네, 이렇게 하시면은 16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한 게 아래 거의 넓이가 된다고?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렇죠. 요거 곱하면 어쩌? 얼마죠? 8, 3, 24? 그래서 답이 2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도 이제 원기둥이 잘 나와요. 원기둥 잘랐을 때 이제 타원이 되고 그게 아랫면에 정사형하면 원이 되기 때문에.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기둥이 있는데요. 이거를 밑면과 45도 각도로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겠대. 이렇게 45도 각도로 딱 잘라요. 여기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45도 각도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단면의 넓이, 이 타원이죠, 타원. 타원의 넓이를 구하자 이거예요. 타원의 넓이를 구하자. 근데 얘가 45도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잘린 도형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이 S에다가 몇 도를 곱했을 때 코사인 45도를 곱했을 때 요 단면의 넓이가 이 아랫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얘를 정사용한 게 요거기 때문에 위에서 빛을 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면이가 반지름이 8이니까 64파이. 반지름이 8이라고 써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S를 구하시려면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루트 2를 여기다 곱하니까 원래 넓이는 64 루트 2파이. 여기 이제 원래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주고 여기를 구해라라고 할 수 있고요. 저렇게. 아니면 여기를 주고 원래 거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사인을 어떻게 곱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에이, 얘가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는 중점들이래요. 중점들을 이렇게 잡은 거고. 자, 그랬을 때 AEHD 사각형, AEHD 요 왼쪽 거 사각형 있죠? 이 왼쪽 거 사각형을 요 평면에 정사용하라래요. 왼쪽 사각형을. 그러면 정사용된 건 약간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주면, 그림을 그려서 이거 넓이 어떻게 못 구해요. 어차피 그림이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AEHD 사각형을 여기다가 정사용하라는 건데, 이 평면에다 빛을 쏘니까 이 평면에 수직으로 써야 된다 했죠. 이렇게 쏘셔야 돼. 그러면 E가 뭐 이쯤에 가겠죠. 수직으로. 그치? H도 한 이쯤에 갈 거야, 수직으로. 그래서 아마 정사용된 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넓이를 구해라 이건 거죠. 근데 이걸 매번 하기 힘들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정사용된 넓이를 구하기 힘들면 원래 거의 넓이랑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게 이제 좋잖아요. 원래 거 넓이는 한 변 길이를 줬나요? 한 변 길이가 6. 모서리 길이가 6이니까 얘는 요 왼쪽 거 원래 거는 36이죠. 36에다가 코사인 모시기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이 정사용된 거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 모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모시기는 두 평면 사이의 각이란 말이야. 두 평면 사이의 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선에다가 뭐를 내려야 돼? 같이 수선을 한 점에다가. 근데 이거는 이 노란 평면 그리고 이 왼쪽 평면이잖아. 교선이 이거고요. 이 교선에다 수선의 발 내릴 때 나 같으면 요거 그냥 요 길이 할 것 같아요. 요 길이. 여기 수선의 발 여기. 이번엔 중점이 아니라 여기가 좋겠죠? 그냥 여기 각도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얘는. 여기 각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 그리고 요게 3이죠.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3루트 5가 나오나요? 1대 2대 루트 5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요거분의 요거죠. 그래서 36에다가 3루트 5분의 6. 쉽게 말하면 루트 5분의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5분의 72니까 5분의 72 루트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사용된 넓이는 5분의 72 루트 5. 코사인 스타를 구해서 곱해준 거죠, 내가. 1, 2번 한번 해보세요. (35-1, 2번)
35-1번은 뭐 25 루트 2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 거 넓이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했을 때 그 아랫면 넓이가 원의 넓이가 25파이다 하면 나올 거고 35-2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면 9가 반지름이 4짜리 반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B를 지나면서 지름의 한쪽 끝을 지나면서 3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어요. 3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을 잘랐죠. 자, 여러분 9를 이렇게 칼로 자르면 뭐가 되죠? 단면이? 무조건 원이에요. 원기둥은 이게 타원이 됐었잖아. 하지만 9는 어떻게 잘라더라도 원이 되죠, 항상.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면이 원인 거예요. 여기 생긴 단면이. 근데 문제에서 어디로 정사형 내린다고 했는지 잘 보셔야 돼. 어떻게 정사형 내린다고 그랬냐면 단면의 밑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밑면과 30도를 이루는 각의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요 단면의 밑면 위로의 요 아랫면 요 밑에 여기로의 정사형.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이쪽으로 떨궈서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거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부터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길이가 8이란 말이지. 요 길이가 8 지름. 그리고 여러분 원에서도 하지만 9에서도 9를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뒤에 가면 9를 배우는데 원에서 이런 성질 있죠. 지름의 양 끝하고 원인 한 점을 잡으면 이게 항상 원주각이 90도가 되죠. 여기 다 90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9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지름의 양 끝이니까 이 점하고 얘네들을 연결하면 여기가 90도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요 삼각비를 생각하시면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루트 3이야. 중요한 건 여기가 4루트 3이라는 거야. 여기가 4루트 3인데 이게 바로 저 원의 지름이잖아요, 지금 지름. 그러면 반지름은 2루트 3일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요거 넓이는 12파이가 나오겠죠? 반지름이 2루트 3이니까 12파이. 뭐가? 요게. 근데 요게 문제가 아니야. 요걸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파이에다 뭐를 곱하면 돼? 얘네 두 평면 사이의 각도를 30도로 얻었잖아요. 코사인 30도를 곱하셔야 되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곱하시면 6 루트 3 파이. 요게 진짜로 정사형된 넓이다라고 하면 돼요. 정사형된 넓이가 거기 표현이 안 돼 있어. 문제에서 말하는 걸 찾아서 가셔야 돼, 상황을. 맞죠? 그 다음에 35-5번.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35-5번 보면은 모서리 길이가 12. 문제 읽어보세요. 모서리 길이가 12인 정사면체에서 요 밑면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얘가 뭐 한다 그랬냐면 이 옆면에 내접원들이 있어. 옆면에 내접원들. 여기에 내접하는 원들, 내접하는 원. 얘네들을 다 정사형했대, 지금. 정사형에서 여기 둘러싸인 이쪽 있지, 이쪽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게 생겼죠? 거기 그림 봐봐.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을걸?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원들이 이렇게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구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것도 결국엔 하나의 정사형된 넓이니까 원래 거가 어디 있었는지 먼저 아셔야 되잖아. 원래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텍스트를 읽으셔야 돼. 각 옆면의 내접원들을 정사형한 거니까 그 찌부짜부된 원들이 원래는 이 옆면에서 다 이런 애들이야. 원래는 이쁜 원들이야. 이 원에서 이 옆면에 다 내접하는 애들이야. 뒤쪽은 좀 그릴 용기가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요. 다 이 옆면에 서로 내접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얘를 다 밑으로 빛을 쏜 거야. 빛을 쏴서 여기 아까 생긴 그림 있잖아요. 그게 나타났다는 건 결국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뒤쪽에서는 아마 뭐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 뒤쪽에서 그것들이 이제 밑으로 갔을 때 약간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정사형 되기 전에 저기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저 도형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쁘게 생겼으니까. 얘의 넓이를 구해서 뭐를 하면 돼요? 정사형된 넓이는 뭐를 곱하면 돼? 두 평면 사이의 각도. 정사면체죠. 그 각의 코사인 뭐다? 3분의 1. 이걸 외우라고 그랬던 거야, 내가.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할 거거든요? 이거 넓이 보통 어떻게 구하죠? 정삼각형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내접원을 하나 빼시고 그거를 뭐 하면 되겠어? 3등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다 대칭이거든. 자,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 제곱. 여기서 뺄 거예요. 내접원 넓이를. 내접원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코사인. 코사인? 어떻게 코사인? 보통 아무것도 아닌 삼각형 넓이 내접원 구할 때는 보통 이걸 많이 쓰거든요. 중학교 때 내신 배우면. 이렇게 하면은 내신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게 반지름, 이게 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 해서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이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의 세변 길이의 합 곱하기 R 뭐 이렇게 했을 거거든.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주시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가 2분의 1 AR, 2분의 1 CR, 2분의 1 BR인데 그거 다 더한 게 이제 큰 삼각형 넓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고 이 세 개는 줬다라고 했을 때 이제 R 구하는 보통 이렇게 구하거든요. 내 저번. 근데 지금은 정삼각형이니까 되게 좋게 준 거야 오히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셔도 돼. 내 저번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원의 중심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수직이죠. 그리고 요 각도 몇 도겠어요? 정삼각형이니까 30도야. 60도의 절반이니까 이게 다 대칭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요 길이가 이 모서리의 절반이 6이잖아요. 여기도 6이고 6이고. 근데 여기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야. 그럼 여기를 루트 3으로 나누면 2 루트 3. 그래서 내 저번의 반지름이 2 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2 루트 3의 제곱하고 파이 곱하니까 12파이. 됐나요? 자, 이게 뭐냐면 큰 정삼각형 하나에서 이 원을 뺀 거야.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세 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위쪽 하나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뭐를 곱하겠어요? 3분의 1을 곱할 건데 어차피 그런 거 몇 개가 모일 거야. 세 개가 모일 거니까 또 3 곱하는 거야. 결국엔 얘가 여기, 얘가 여기인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게 이 위에 빨간색 칠한 그 위에서 원래 도형의 넓이야. 이거를 밑에다 빛을 쏜 거잖아. 정사형 시키려면 얘한테 뭐를 곱하면 돼? 맞아, 이거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야. 이 세타는 뭐냐?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의 각,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의 각, 뒤쪽 평면과 이 평면 사이의 각인데 원래는 서로 이루는 각이 다르면 다 따로 세 번을 했어야 돼. 그쵸? 하나로 모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정사면체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항상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에 모아서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죠. 뭐 이것도 곱할 필요 없고 둘이 약분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10이랑 3 약분하면 3에다가 12 곱하니까 36 루트 3 빼기 12파인데 그걸 이제 3으로 나누죠. 그러면 12 루트 3 빼기 4파이. 네, 이렇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 126쪽. 이제 정사형을 이제 활용하는 거. 정사형 된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 정사형을 이용해서 뭐 두 평면 사이의 각이라든지 두 직선 사이의 각이라든지 그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죠. 자, 36번 보시면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이 있어요. 정사면체 아니에요. 이런 건 사각뿔이에요. 4, 여기 6, 여기 6, 여기 6 이런 식으로 있는 정사각뿔이 있는데 사각뿔이 있는데 ABC가 요 앞쪽에 있는 면이죠. ABC 를 BC, DE 아랫면으로 정사형한 거의 넓이를 구하려죠. 자, ABC를 아랫면에 정사형된 거 넓이를 구하라는 소린데 지금 A를 정사형하면 1로 떨어지겠죠. 아마 이 정사각형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각선의 중점, 가운데로 떨어지겠죠. 이게 다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이 ABC 평면과 아래 평면 사이의 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야. 만약에 안다면 왼쪽 거 넓이 구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왼쪽 거를 뭐 넓이를 구하는 건 쉬운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세타를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사형된 거 넓이 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삼각형이에요, 이미. 그냥 요 아랫면 평면에 그리면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대각선 두 개가 만나 생긴 이거 넓이잖아요. 이건 그냥 큰 정사각형 넓이 얼마인 거야? 4분의 1이죠. 4, 4, 16. 16을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이게 4다. 첫 번째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도 4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두 평면 사이의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아, 애초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던 문제인 거야, 이거.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하게 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옆면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셔야 되는데 옆면만 평면에 내가 딱 그리면 여기 6, 여기 6, 여기 4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 항상 이렇게 하죠? 수선의 발 내리면 2등분 돼서 여기 2.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1대 3이니까 여기가 2루트 2, 4루트인가요, 그럼? 그래서 밑면이 4, 높이가 4. 나누기 2하면 8루트 2죠. 그래서 요 큰 거 넓이가 8루트 2란 말이야, 왼쪽 거. 근데 거기다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곱했을 때 4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랫면이. 그러면 코사인 스타는 뭐가 나오는 거야? 2루트 2분의 1. 뭐 유리하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에요. 애초에 각이 몇 돈지 구하려고 그랬으면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이거. 물론 각을 안 구하고도 코사인 구할 수도 있겠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하잖아요. 교선에 수선의 발 내려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사형들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128쪽 가봅시다. 1교시에 그래도 이거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고 아까 주의 써있던 거 한번 다시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걸. 자, 37번. 자, 1번 보시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2고 높이가 24인 원기둥 모양의 컵이 있는데요. 높이가 16만큼이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인 거죠. 16만큼을 채웠는데 얘를 기울여, 물컵을 기울여서 쏟아지기 직전까지 기울였을 때, 딱 수면이 딱 그 끝에 닿았을 때, 그때 그 수면의 넓이, 기울어진 수면 넓이를 A 파이라고 하겠대요. 그때 그 A를 구해라. 결국 그 넓이를 구하는 소리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얘가 12. 그리고 얘가 24고, 물은 여기에 16만큼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림 그릴 용기가 안 나는데. 뭐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죠. 뭐 물이 이렇게 차오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수면의 넓이, 여기 수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타원으로 생겼겠죠. 이 수면의 넓이를 A파이라고 그랬을 때 A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 넓이니까 이 넓이를 어떻게 정사형할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근데 얘를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냐면 이번엔, 그러니까 이 빛을 쏘는 방향을 여러분이 요리조리 바꿔가야 돼, 풀려면. 이번에 얘를 이렇게 정사형한다고 하셔야 돼. 빛을 이렇게 쏜다고. 여기서 빛이 빵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사형된 도형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얘를 정사형시키면. 이 평면을 정사형시키겠다 이거야, 내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셨으면 이 넓이랑 이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넓이는 구하는 거 쉬워요. 아래면 넓이니까. 그렇죠? 144파이. 반지름이 12니까 지금 얘는 144파이. 지름이 10이에요. 지름이 12야? 그럼 6이야? 그럼 36. 땡큐. 36파이. 요렇게가 1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울어진 평면과 저 밑면 해당하는 저 사이의 각도를 구할 수 있냐 이거거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가 16이잖아요? 16이잖아? 얘가 약간 여기서 물을 이렇게 물론 중력이 있으면 그럴 수 없지만 바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여기가 이만큼 내려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여기 빈 공간이 8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야? 8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16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8이거든? 근데 여기 비어있는 8이 올라갔으면 여기가 얼만큼 내려와야 돼? 8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6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이 세타니까 우리는 여기가 그리고 얼마였죠? 12였나? 그러면 요 각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코사인을 구하니까. 여긴 20인가요?
3, 4, 5죠. 20.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분의 12, 즉 5분의 3. 그래서 원래 넓이에 뭔지 모르는 거, 그걸 찾고 싶은 거거든, 원래 넓이. 거기다가 5분의 3을 곱했더니 12파이가 되더라. S는 그러면 20파이인 거죠. 20파이. 그래서 이 기울어진 단면의 넓이는 20파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60이라네. 왜 12파이라고 내가 적었죠? 36파이죠. 야, 36파이. 그래서 얘가 60파이. 이렇게 됩니다. 10은 지름이었구나. 아, 파이 빠졌어? 그럼 60만 답으로 쓰면 되겠죠? A를 60.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면이 이렇게 있죠?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면에 구가 이제 맞닿아 있어요. 공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구가 밑면이랑 만나고 있어. 근데, 빛을 이 알파 평면이랑 몇 도 각도로 쏘고 있대? 60도 각도로 쏘고 있어요. 60도 각도로. 60도 각도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60도 각도로. 이 각이 60도 각도로 쏘고 있어.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생기는 구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빛을 못 받으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빛을 쐈으니까 이게 정사형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자,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렇게 정사형 됐다고 하시면, 정사형 되면요 무조건 원래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작아져야 돼요. 무조건 더 작아져야 돼요. 코사인을 뭔가 곱하니까. 그렇죠? 코사인은 최대가 뭐야?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예각에 대해서 하니까 0도 0 안 벗어나거든, 코사인이. 그러니까 1하고 0 사이에 있는 숫자를 곱하니까 축소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넓이가 이 그림자로 가면 더 넓어져요? 더 줄어들어요? 더 넓어지죠. 거기 보면 더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일로 쏜 게 정사형이 아니야. 왜? 어떻게 쏜 게 아니에요. 평면에 수직으로 쏜 게 아니야. 이렇게 비스듬히 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사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정사형은 얘를 이쪽으로 쐈을 때, 이 평면에 얘를 이렇게 쐈을 때, 그러니까 평면 자체가 이거여야 돼. 빛을 받는 평면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빛을 쐈을 때 여기에 정사형 된 거지. 얘가 여기 정사형이 아니에요. 빛을 이렇게 쐈다고 정사형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게 정사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쪽으로 정사형한 게 이건 거야.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 생각하면, 뭐 얘를 평행이동해서 상관없어요.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거다 하시면 돼. 근데 그 세타는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봐봐. 여기를 60도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 거야? 60도. 여기가 60도예요. 그리고 여긴 직각이니까, 평행하게 왔으면 직각이니까 여기가 몇 도야? 30도야. 60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사형을. 60도가 아니라 30도로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두 평면이 이룬 각은 30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쏘놓으면은 이 평면이랑을 생각을 하셔야 돼, 이 평면. 밑에 평면이랑 이 평면. 그건 30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넓이를 구하고 싶었잖아요. 이거 몰라, 넓이. 여기다가 코사인 30을 곱해서 요 넓이, 즉 이 구의 제일 큰 원의 넓이, 즉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지? 반지름이 2짜리?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 2니까 넓이가 이게 4파이죠. 이렇게 곱해서 4파이다 이거예요, 지금. 요 S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저쪽으로 넘겨서 곱하시면 3분의 8 루트 3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어디로 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사형이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에 주의라고 써줬던 거 한 번만 보면 같이. 119번, 119쪽. 자, 주의해 보시면 S'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임에 주의해야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넓이 S가 원판의 수직인 직선 L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60도인데 정사형 된 것은 S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아니다. 오히려 S 곱하기 뭐가 돼야 된다? 코사인 30도가 돼야 된다. 왜냐면 원판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빛을 쏜 게 여기가 60도인데
지금 빛을 쏜 거랑의 각이 아니라 이 원판과 이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원판을 이렇게 옮기시면은 여기는 이제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두 평면 사이의 각은 30도로 봐야 된다는 거야. 빛이 쏜 각이랑은 상관이 없이. 정사형된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 같이 볼까요? 129쪽에 37-2번 한번 보시면 37-3번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 나중에 한번 풀고 선생님 영상 보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37-3번도 수능 기출인데 되게 어려워요. 37-2번 한번 보시면 공이 여기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는데 햇빛을 이렇게 받아서 공이 여기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빛을 못 받은 데부터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림자 모양이 여기 장축이 타원 모양으로 생긴 장축이 얼마고? 40이고 단축은 얼마래? 20.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몇 도로 빛을 쐈다 그런 얘기 없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빛을 쐈대요. 이 방향으로. 그랬을 때 타원이 생겼죠. 근데 지금 공 같은 게 없어요. 좀 그런데 뭐 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쐈을 때 이 선생님 이만큼은 빛이랑 어차피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이 앞뒤로 돼 있는 건 빛이 어느 정도 각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 양옆은 똑같이 내려가지 마. 요렇게 쏘냐 요렇게 쏘냐에 따라서 얘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쪽 방향 있잖아. 이쪽 방향은 그대로 가요. 요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가. 빛이랑 같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20인 거야. 길이가 안 달라진 거야. 근데 이 위아래 방향 있잖아. 위아래 방향은 빛이 어떻게 쏘냐에 따라서 길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길이 20이라는 게 그냥 이 구에 뭐가 20인 거야? 지름이 20인 거야. 구의 지름 그대로 그냥 내려온 거거든, 빛이. 그죠? 요쪽은,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그대로 간 거야, 이쪽은. 앞뒤는. 그치? 그래서 요게 20이라는 게 구의 지름이 20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원래는 지름이 얼마여야 돼요? 20이어야 돼. 그쵸?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40으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얘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 20,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20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때 여기 요각 요각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요각은 얼마겠어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잖아. 그러면 요각의 코사인만 씁시다.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선 이 타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타원 넓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공식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좀 이따 알려줄게. 자, 공식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냐? 이 넓이를 먼저 구하자 이거야. 이 넓이. 이 넓이는 뭐예요? 반지름이 20짜리 아니 지름이 20이었구나. 그럼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인가요? 그러면 얘는 이 타원을 정사형했을 때 일로 가는 거죠. 요렇게 쏘는 거니까. 그치? 얘가 더 작은 거잖아, 얘보다. 그래서 그림자 넓이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코사인 2분의 1을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되더라? 100파이가 되더라. 그럼 S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200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타원의 넓이는 뭐야? 200파이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20이고 단축의 길이가 40이죠. 그때 요거 절반 요거 절반 있잖아. 둘이 곱한 거에 그냥 파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사실은 근데 원하고 정사형 관계에서 밝혀졌어요. 애초에 타원 넓이 자체가. 요거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A가 3이야. B가 2야. 이 타원 넓이 얼마다? 6파이다. 그냥 이런 말이에요. A, B 파이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교육과정에서 안 가르치기도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이 끝났고요. 10분 쉬었다가 4단원 공간좌표를 나가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요 아이디어가 빨리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다 쉽게 풀리는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 즉 X축, Y축.
그것을 축을 하나 더 늘린 겁니다. 좌표 공간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x, y축만이 아니라 z축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왜냐면 칠판이잖아요. 칠판에 3차원 말도 안 되게 그리잖아 우리는. 원근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그리죠. 자, 그래서 보통 XY 지축을 할 때 이게 서로 90도를 이루면서 이제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X축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Y축은 이렇게 그리고 G축을 이제 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 축이 몇 개로 변한 거? 3개로 변한 거. 이건 당연히 3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3차원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는 좌표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걸 좌표 공간. 2개였던 건 좌표 평면이었죠. 얘는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물론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X, Y라고 둬도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니까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치? 다 같이 보자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 G로 두고요. 자, 요 X축 뒤쪽 방향.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음수인 쪽인 거예요. Y축이 이렇게니까 이 왼쪽 방향이 Y가 음수인 쪽이고 여기가 양수 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G가 음수인 쪽. G좌표가 음수인 쪽이고 여기가 이제 원점인 거죠. 여기가 원점. 좌표 공간의 원점. 그리고 이제 요 XY축, G축은 다 90도를 이루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를 몇 개 정리할 건데 요건 당연히 X축이겠죠? 요 축은. 그리고 요건 Y축. 요거는 G축. 이렇게 되고요. 자, X축과 Y축을 포함한 요런 평면 보이나요? 이 평면은 XY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XY 평면. XY 평면은 쉽게 말하면은 위아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야. G가 뭐인 상태인 거예요? 0인 상태죠. 우리 X축도 Y가 0인 거잖아, 사실은. 그것처럼 XY 평면은 G가 0인 거예요. X축, Y축을 포함하고 있으려면. 그렇죠? XY 평면이지만 사실상 뭐가 0인 거? G가 0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평면.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이겠어요? XG. XG 평면이죠, 이건. XG 평면이고 이거는 요게 이렇게 있으니까 Y 쪽으로 움직이질 않았죠? 그래서 Y가 뭐인 거야, 이거는? Y가 0인 거.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내가 혹시나 싶어서 나랑 수업 듣는 애들은 뭐 내가 알고 있고 나랑 정규 수업 듣지 않는 친구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이 정도 공간 감각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선생님들한테 너네들을 물어봤더니 우리 반 애들 중에 이 정도 공간 감각 없는 애는 한 명 빼고는 있을 것 같아. 그 한 명은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자, 이 평면은 Y축 이렇게, G축 이렇게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YG 평면 이렇게 되겠죠. YG 평면은 쉽게 말하면 X가 이제 0인 거야. X가 0인 거야. 일어나 있어. 일어나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간 좌표라는 걸 정의할 건데 좌표 공간이 이거고요. 공간 좌표는 공간에서 좌표를 설정하는 걸 공간 좌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우리가 한 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 점을 이제 X좌표가 A, 여기 X좌표가 A야. 그리고 Y좌표가 B야. 그러면 얘네 둘이 먼저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요게 A, B, 0이거든. 요게 G가 0인 데서 잡으니까. 근데 이게 G도 이제 얼만큼 올라가면 여기 G가 C인 점을 찾으면 요렇게 찾으면 이게 이제 A, B, C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정리하는 걸 우리가 공간에서 정한 좌표다. 그래서 공간 좌표라고 해요. 좌표 공간, 공간 좌표.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건데 공간 좌표는 그냥 그 위에 점을 좌표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혼준아 일어나 있으라 그랬는데. 네. 자, 공간 좌표. 자, 그래서 A, B, C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에서 점을 하나 잡아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 2, 3을 한번 잡아봐라 이러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고 Y축의 양의 방향이고 G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면 뒤로 마이너스 한 칸 여기고 Y를 먼저 잡으세요. Y가 두 칸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2, 0인 거야. XY 평면에서. 근데 G가 3이어야 되니까 G가 3인 것도 올라가려면 요렇게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2,에서 위로 3칸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G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준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 그 XY 좌표평면과하고 자꾸 연결해서 보는 게 좋아요. XY 그 좌표평면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잡으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돼요? A, 0 이렇게 두죠. Y가 0이잖아. X축 위에 있는 점은.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으라고 그러면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겠지만 Y랑 G가 다 뭐겠어요? 0이죠. 그러니까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는 거야? A, 0, 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히 Y축 위의 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두겠어요? 0, B, 0. Y축 위에 있다는 건 G랑 X가 0이라는 거야. G축 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뭐가 0이겠어요? X가 0, Y가 0, G가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Y 평면 위에 있다. XY 평면이 있다는 건 이 평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Y는 뭔지 모르지만 G는 뭐예요? 무조건 0. 그러니까 A, B, 0 이런 식으로 두겠죠. 힘드네요. 뒤에는 안 할게요. 뭔지 알겠죠? YG 평면 위에 있다. 0, B, C. XG 평면 위에 있다. A, 0, C.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으면 그 점만 살리면 돼요. 축에 있으면 그 축 위에 점만 살리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 위에서 점의 좌표를 찾는 걸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2개. 근데 다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그냥 좌표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B, 0이 있는데 이걸 X축의 수선의 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보여줄 거야. 물론 나중엔 그게 없이 문제 풀 거예요. 공식으로. 하지만 어려운 문제, 상황을 따져야 되는 문제에서는 직접 수선의 발을 내려볼 필요가 있어. 그림 그려가 할 때.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X축에 수선의 발 내린다는 건 얘를 X축에 수선의 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X축으로 내려갔으니까 B랑 그 Y좌표 B랑 G좌표 C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야. X축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 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마치 이거랑 같이 보라고 그랬죠? 여기 2,3이 있었다고 쳐봐. X축에 수선의 발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이거? 2,0 X좌표 안 바뀌고 나오는 거 다 0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A, B, C를 X축에 수선의 발 내렸다. 그러면 X좌표는 똑같고 Y랑 C는 다 0이요. 이렇게 되겠죠. 같은 논리로 Y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얘를 이쪽에다 이제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 내리면 1로 간다 이거죠. 좌표는 뭐가 되겠어? 0, B, 0이 되고요. G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리니까 A, B는 싹 다 0이 되고 뭐만 살아남는 거야 좌표가? G 좌표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0, 0,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다 그러면 XY 평면이 요거잖아, 요거. 그렇죠? 거기에 수선의 발 내린다고 치면은 요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G가 0이 되고 XY는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A, B, 0. XY 평면에 수선의 발 그러면 A, B는 놔두고 G만 0으로 만드는 거야. YG 평면에 수선의 발이면 X가 0이 되고 B랑 C가 그대로 있겠죠. YG 평면에 수선의 발 내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 X가 0이고 YG는 살아있는. 그리고 GX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다고 GX라고도 하고 XG라고도 해요. 얘는 A, 0, C가 되겠죠. 얘는 이제 여기다 내리는 거죠, 이쪽에다. 이 평면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 내리니까 당연히 B만 0, Y좌표만 0이 되는 거죠. 됐죠? 수선의 발 내린다고 그러면 그 좌표들만 살아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대칭. 대칭 안 나오면 섭섭하죠. 자,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대칭 이동은 결국 수선의 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모든 대칭 이동은. 자,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대칭 이동은.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했다의 원리가 뭐예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항상 이 길이만큼 갔다가 대칭 이동이에요, 무조건. 수선의 발 찍고. 그러면 여기서 Y좌표가 3만큼 내려갔고 또 Y좌표가 3만큼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X축의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 거야? Y의 부호가 바뀐 거야. 그 이유가 뭐냐?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서 반대편을 가기 때문에 X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대칭 이동도 결국 X축의 대칭 이동이면 X가 안 바뀐다 이 소리야. X 기준으로 넘겼다니까 X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축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X축의 수선해발 내린 게 이거였잖아. 이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가주셔야 돼. 근데 X좌표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는 거예요. X좌표는 그대로 있고 B랑 Y랑 G의 좌표가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렇지. 부호를 바꾸는 거죠. X축의 대칭이다. X 놔두고 나머지 부호 바꾸는 거야. Y축의 대칭이다.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Y만 그대로 나머지는 바꾸고. C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가 없대요.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G축의 수선을 그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XY의 평면의 대칭 이동이면 이런 거죠. 그림상은. XY 평면에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고 반대편으로 가거든? 그럼 이게 C만큼 내려간 거니까 C만큼만 내려가는 거야. 즉, C만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XY 좌표는 그대로 있으시고 XY 평면의 대칭, XY 그대로 있고 G의 부호만 바꾼다. YG 평면의 대칭, YG는 그대로 놔두시고 X의 부호만 바꾼다. GX의 평면의 대칭이면 X랑 G의 좌표 그대로 놔두고 Y 좌표만 바꾼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12개. 원리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요 2차원에서 했던 거를 같이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133쪽에 밑에 설명 있죠. 거기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건데 다 선생님이 저기 그림 그려줬던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가 부호가 반대고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38번에 1번 보시면 P라는 점이 3, 4, 1이에요. 좌표 공간에서. 근데 GX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린대요. 자, GX 평면에 수선의 발이면 G랑 X는 가만히 있고 Y가 0이 돼줘야 되죠. Y가 사라지는 거니까. 3,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 Q, 이게 Q잖아요. Q와 G축의 대칭. Q를 G축에 대칭시키겠대. 대칭시킨 점이 R이라고 했어요. 그 R은 얘를 G축에 대칭시키니까 G는 가만히 있고 X만 부호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0, 1 더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더하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여기는 내용 설명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 빨리 끝내고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P가 A, B, C. 자,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대요. X축에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X좌표는 그대로 있으라는 소리고 Y랑 G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뭐 P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얘 P 다시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Q라는 점이 있거든요. Q라는 점이 A-C, C-1, 5-A인데 얘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겠대요. 자, 얘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면 X랑 Y는 그대로 놔두시고 G만 바뀌는 거죠. G만 바뀌면 A-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바꾼 점과 이 바꾼 점이 서로 같대요. 어이구, 둘이 같다. 둘이 같다는 건 각 성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좌표끼리. A랑 A-C가 같네요. C가 뭐라는 소리야 그러면? 0이라는 소리고 C가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B니까 B는 1이라는 소리고 C가 0이니까 이게 0이라면 A는 5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38-1번, 2번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136조. 네. 공간좌표 배웠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 얘죠? 그 좌표 평면에서 배운 거 그대로 배워요, 순서. 공간좌표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보통 하는 게 뭐야? 그 공간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그 다음 뭐 했는지 기억나요? 두 점에 내분점. 내분점. 몇 대면 내분점. 그거 좀 이따 배울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약간 직육면체 대각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가 그거고. 직육면체 대각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가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세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높이끼리 뺀 거 제곱의 루트잖아요. 길이들.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거기에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것만. 루트 안에. 요거 계산할 때 하나만 포인트 잡으시면 x랑 y랑 g랑 어디서 빼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 항상 좋은 쪽으로 빼세요. 보통 양수를 만드는 게 좋죠? 일부러 음수 만드는 것보다. 네, 3개씩 각각 빼서 제곱해서 루트. 요게 거리입니다. 끝. 끝. 이게 다예요. 예제 하나 풀어줘. 자, A가 뭐예요? 3, 1, 마이너스 5. B는 뭐예요? 0, 5, 7.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X끼리 빼면 뭐? 3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뭐? 4의 제곱. 더하기 G끼리 빼면 뭐? 12의 제곱. 네, 루트죠. 근데 여러분 요거 알고 있죠? 얘네 둘이 더한 건 5의 제곱 아니야? 3, 4, 5. 5의 제곱에 12의 제곱. 5, 10이면 뭐죠? 13이죠? 그래서 13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계산 많이 하면 빨라지겠죠?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3개로 늘린 것도. 네, 넘어갑시다. 필수 문제 39번. 자, 1번. A라는 점이 3, 1, 마이너스 2. 자, 얘를 XY 평면의 대칭이동. B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찾을까요? XY 평면의 대칭이동하면 XY는 그대로 있고 뭐의 부호만 바꾼다? G의 부호만 바꾼다. XY 평면에 그대로 내려오니까 사실 높낮이만 달라지는 거죠. 높낮이만. 자, 그 다음 A를 G축의 대칭. B를 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 맨날 틀렸었거든. 얘를 대칭하고 얘를 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A를 대칭하고 A를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G축에 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C는 뭐가 되냐면 G만 놔두고 XY는 반대가 돼야 되죠. 수선해 버리면 없애는 거고 대칭이면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BC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2의 제곱 G끼리 뺀 거 4의 제곱. 이렇게 루트 36 더하기 4 더하기 16이면은 루트 56? 2루트 1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자, 2번. P가 A, 2, 마이너스 5. Q는 3, 마이너스 1, A.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7일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죠.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G끼리 뺀 거 제곱. 루트 한 개 7이다. 사실 처음이라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평면좌표에서 했을 때 보면은 거리가 7이 됐을 때 그냥 루트 안 씌우고 49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면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16A 9, 25 암산이 안 되네요. 43은 제곱해서 내가 루트 없앤 거죠. 49. 그러면 49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2로 다 약분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나요? 미안,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 그래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서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 뭐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어차피 A를 더하라 했으니까 두 분의 합으로 구하셔도 되죠.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네, 39-1번이랑 39-4번 두 개만 해보세요. 39-1, 39-4 나머지는 집에서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39-1, 39-4
지영 아까 잘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지? 녹화 안 됐으면 가정 공부해야지. 가정 방문이라고요? 가정 그 우리 반 친구들은 참고로 오늘 주간 테스트 보죠. 정규 수업. 월수금 반 친구들. 아닌데? 자, 아닐 텐데. 연우 지수 빼고 계속 100점이었는데 70점 맞았어요. 어제 보고. 네, 70점 맞았어요. 지수 빼고 계속 100점이었던 애가. 수반식을 다 잘 계산하시고. 원래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다니 말이 심하네. 이거 어디 갔어? 오늘 못 와가지고 연우가 진짜 나왔다고 지금. 70점이요. 실성은 제시였어요? 아니요. 지영이랑 70점까지는 제시 아니죠. 서연이요. 39-1번, 39-4번 풀어보세요. 네, 39-4번만 같이 풀면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지 문제가? 최소가 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둘이 빼서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G끼리 뺀 거 제곱 요거 제곱. 요게 뭐인 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인 순간. 최소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치환? 어떻게? 저기 최소이군요. 뭐야? 일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A, B가 더하기로 같거나 빼기로 같으면 치환하고 그래도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치환하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T 빼기 2B라고 하는 순간 2B가 또 생기니까 치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치환? 안에 여기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제곱 안에 다 여기 만들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그냥 저식 다 쓴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자연이? 한 다음에 네,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전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전개했을 때 모양이 보이거든. 요거 전개하면은 2ab 나오거든. 그 ab 곱한 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 2ab 나오지. 둘이 사라지면 ab가 같이 곱해지는 건 없어. 그러면 전개하고 a 따로 b 따로 그냥 하시면 돼. 그렇죠? 땡큐.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1이고 요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뭐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사라지죠. a 제곱 2개 2a 제곱 b 제곱 2개 2b 제곱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a항은 2a랑 마이너스 2a니까 사라지네요. a항은 없어요. 마이너스 2b랑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b 그쵸? 1, 1, 1 더하면 3이죠? 그러면 이런 거 보통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하잖아요. 근데 a는 이대로 있으니까 놔두시면 돼. 놔두시고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2로 묶으면 b-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원래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인 순간이니까 얘네가 뭐인지만 찾으면 되잖아. 보통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뭐인 순간? 0인 순간. 그리고 얘가 0인 순간. 근데 AB가 섞여 있으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했을 때 AB가 서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계산 틀린 거 있어요. 그냥 저 제곱이 0이다 제곱이 0이 돼갖고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내가 말했죠? 그거는 운이 좋을 때 되는 거라고. A, B를 조절을 또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0인 거, 얘가 뭐인 거? 1인 거. 그래서 0하고 1이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1번, 2번 둘 다 풀어볼게요.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다 그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좌표표면 문제이기 때문에. 자, A가 이거고 B가 이건데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좌표를 찾으래요. Y축 위의 좌표면 얘를 뭐라고 두고 풀면 돼? 0, B, 0 뭐 이렇게 둘까요? 뭐 A라고 해도 돼요. 근데 Y는 뭔가 B로 두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가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거리 그리고 얘랑 얘랑 거리 구해서 둘이 어떻다 하시면 돼? 같다 하시면 되죠. 나 루트 안 쓸게요. 어차피 둘이 루트 같다 하면은 그냥 안에 것끼리 같다 하면 되니까 16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는 1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양변 B제곱 B제곱 사라져요. 그래서 1차식밖에 안 돼 계산하면. 자, 여기 4B 플러스 상수항 다 모으시면 25에다 4 더하니까 29는 여기는 8B B제곱 B제곱은 사라져요. 4, 4, 1 더하니까 9죠 여기. 그럼 이거 4B는 20 나오니까 B는 5. 그래서 얘가 0, 5,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2라네? 왜 그러지? 아이고, 여기 9가 아니죠. 16 더하기 1 더하기 4면은 21인가? 그래서 여기 8이죠. 미안. 8. 그래서 B는 2.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A, B, C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GX 평면. 이게 점이 3개죠. 이유가 있어. GX 평면이면 무슨 좌표가 있어야 돼?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어야 되잖아요. Y 좌표라고 그랬는데 내가? Z 좌표. 쓰기는 여기다 써놓고 Y 좌표라고 그랬는데 요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점 사이의 거리를 싹 다 구하셔서 둘이 같다 하면 돼요. 됐죠? 계산하셔야 돼. 나도 해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x끼리 뺀 거 제곱하시면 a-3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0이고 g끼리 뺀 거 제곱하면 c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랑 x끼리 빼면 a-4의 제곱 더하기 g끼리 뺀 거 먼저 할게요. g끼리 빼면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요거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이거 g끼리 뺀 거 제곱하면 요거 원래는 다 루트 있는 거예요. 내가 루트 소거하고 푸는 거고 뭐를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냐. 얘네들이 둘이 같다를 풀면 a 제곱항하고 c 제곱항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6a 플러스 2c c 제곱항 a 제곱항은 다 없애고 쓸 거야. 플러스 둘이 더하면은 1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8a
그리고 16하고 1 더하니까 17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의 1로 넘어가면 2a 플러스 2c는 7 이렇게 나오나? 계산 혹시 틀렸으면 얘기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갖다 또 풀면은 이때도 뭐가 나와? A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둘이 연립하면 AC가 나오겠죠. 얘들이 갖다 하시면 이 창은 소거되니까 안 쓰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16에다 1 더하니까 17은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4C 25, 1, 4죠. 그럼 30 맞나? 2A 플러스 4C는 13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빼면 2C는 6이죠. C는 3 C가 3이면 A는 2분의 1 계산 안 틀렸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분의 1, 0,3 이렇게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내가 왜 빨리 나간다고 그러는지 알겠죠?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거랑. 자, 넘어갑시다. 여기. 나머지는 숙제로 그냥 집에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41번 142쪽. 자,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 45도일 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A점이 여기 있다고 치시고 1, 3, 루트 5 그리고 B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5, K 조금 문제처럼 풀까요?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5하고 K하고 3 루트 5 이렇게 되면 AB 직선과 XY 평면 XY 평면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보통 평면 했을 때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그냥 저 공간좌표 매번 다 그리지 않아도 돼. 그냥 필요한 부분만 그리는 거야.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몇 도래요? 45도. 그때 이제 K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면이랑 45도 각도를 이루니까 나는 얘를 여기다가 정사형을 시키고 얘를 여기다가 정사형 시켜서 정사형된 좌표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 얘 A가 정사형되면 뭐겠어요? XY축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 정사형은. 뭐가 되죠, 그럼? 1, 3, 0. 자, B는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니까 뭐가 되겠어요? 5, K, 0이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 K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물론 숫자로 안 나오고 K가 섞이지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에 뭐를 곱한 거? 코사인 45도를 곱한 게 요거다 하면 이제 K가 나오겠죠. 자, 길이 구하겠습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16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은 K-3의 제곱 플러스 G끼리 빼면 2루트 5죠. 제곱하면 20 여기에 루트 씌운 게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곱해서 얘한테 코사인 두 각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곱해서 요 길이 16 더하기 K-3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의 루트 없애려면 양변 제곱하시면 여기 2분의 1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게 2분의 1을 이쪽에 곱할게요, 나는. 여기 분수 만들기 싫어서. 자,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6K에다가 9랑 16 더하면 25죠. 거기다 20 더하면 45. 원래는 여기 2분의 1이 있는 건데 그 2분의 1을 이쪽에 곱하겠다 이거예요. 자, 요거 제곱하면 K제곱인데 2배 하니까 2K제곱 6K에 2배 하니까 12K 마이너스 12K 땡큐. 둘이 넣으면 25죠. 거기다 2배 하니까 50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창이 안 사라지네요. 한쪽에 몇을 곱해서 본 거기 때문에 K제곱 1로 넘어가면 K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 나오죠. 근데 뭐 K의 합이라 그랬나? 그러면 그냥 6이라고 하시면 되죠. 물론 근이 있다는 가정하에 판별 있으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있고 뭐 인수분해도 되고. (2번) A 4,2,3 루트 3 B는 뭐 이쯤 있다고 칠까요? 2, 4, 루트 3 C는 여기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삼각형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 그 선생님 그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알았죠? 왜냐면 그림이 이거랑 전혀 딴판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조원아
그렇게 너무 포기한 듯이 걱정 말라고 하면 좀 선생님이 다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선생님 원래 저렇게 그리구나 할 거 아니야. 나 원래 되게 잘 그리잖아. 숨겨주시는 거 발사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 언제나 준비돼 있어요. 아니야. 준비하지 마. 준비돼서 풀어.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 쉽게 말하면 이 삼각형이라는 거, 이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평면과 얘가 이루는 각이야. 지금 어떻게 보니까 평행한 것 같이 그렸죠, 내가. 근데 평행이 아니라 얘네들은 지가 루트 3이지만 얘가 지가 3루트 3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릴까요? 자, 얘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을 거야. 이해 가죠? 아니, 괜히 지었네. 4, 2, 3루트 3.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평면인 거야. 사실은 이 삼각형이 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은 저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뭘로 구할 거냐, 이번에도? X좌표까지는 하지 말고. X좌표까지 어떻게 해? 야, C좌표 했으면 좀 봐줘. 자, 얘를 수선의 발 내리고, 얘를 수선의 발 내리고, 얘를 수선의 발 내려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면, 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사이 각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코사인 세타, 그 정사형을 이용해서. 근데 이 삼각형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있죠, 여러분? 넓이 구하는 과정을 얘기해봐. 만약 직각삼각형이라면 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떻게 해요? 수선의 발 내려서 이등변이면 수선의 발 내리면 이등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샬라샬라 하죠. 그리고 두 변과 끼인각 알면은 사인 세타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 알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있죠? 뭐 그것도 써도 되고.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점 하나 잡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신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그걸 높이로 쓰고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써요? 저게 넓이 구하기 쉬운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자, 해볼게요. 자, 일단 x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는 거 하나씩 찾으시면 4, 2, 0 g를 다 0으로 만들면 되죠. 얘는 2, 4, 0 그리고 얘는 2, 2,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봐봐. 얘는 y축으로 두 칸 간 거죠. y축으로 두 칸. 그리고 얘는 여기서 x축으로 두 칸 간 거죠. 서로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이니까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을까? 수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구해보셔도 돼. 여기 2고, 여기 2고, 여기를 구하면 2루트 2야. 그러면 실제로 된다 이거죠. 직각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는 게 쉬워. 여기 2고 여기 2야. 그러면 둘이 곱하고 2로 나누면 2란 말이야. 정사형 된 게 넓이가 이거든. 그럼 원래 거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근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좋겠잖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울 때 막 각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학 역사에서 각을 가지고 뭔가 한 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중학생 때 막 각을 먼저 배우죠? 도형 안 배우고. 왜 그래요? 쉬운 것만 알려주거든. 어려운 거는 손을 못 대서 아예 안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잠깐 쉬운 것만 배우고. 근데 각이 아니라 변에 대한 건 어려운 것까지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각을 막 각도기 가지고 재고 그런 적 없죠? 거의 고등학교 때, 왜냐면 각은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 삼각형이 뭔지 넓이 구하고 이런 것도 결국엔 길이들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 하셔야 돼. 각을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요 길이. x끼리 뺀 거 2, y끼리 뺀 거 2, g끼리 뺀 거는 2루트 3이죠. 요거의 제곱. 루트. 요거 계산하시면 루트 얼마냐? 20. 그리고 여기 길이 구하시면은 x끼리 뺀 게 2, y는 뺀 거 없고 g끼리 빼면 2루트 3의 제곱이죠? X끼리 빼는 거 1 아니에요? 4하고 2 아니야? 저 2예요. 여기 2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루트 16이죠, 여기. 그리고 요 길이가 이제 뭔지를 구해야 되죠. 근데 x 똑같고 g 똑같거든? 그러니까 y만 보시면 되잖아. 2죠. 그러면 이게 길이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루트 4잖아. 그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죠. 직각삼각형이네,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건 그냥 얘네들이 곱하고 2로 나누는 거죠. 4랑 2랑 곱하고 2분의 1 하니까 4네요. 아, 원래 도형의 넓이가 4고 정사형된 게 넓이가 2야. 그러면 두 평면 사이의 각의 코사인이 얼마? 2분의 1인 거죠. 이게 특수각이면 이 각 자체를 물어봐요. 근데 특수각이 아니면 각을 못 구하죠. 그러면 그냥 코사인이 얼마냐 물어봐. 아니면 사인이 얼마냐, 탄젠트가 얼마냐. 코사인 알면 다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각을 구하라 그랬죠? 왜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건 이제 저기 특수각이니까. 60도, 3분의 파이. 아, 그리고 혹시 삼각함수 아직 안 배운 사람, 각 쪽 안 배운 사람, 일반각, 그 파이가 180도인 거 모르는 사람, 입안에서 없죠? 내가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60부법을 호도법으로 쓴 것도 있거든. 근데 혹시나 대수에서 아직 거기 안 배운 사람들은 각이 막 파이, 초코파이, 2파이 이렇게 써있으면 못 알아보잖아. 근데 3분의 파이 왜?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 아, 내가 초코파이라고 그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쨌든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도 써있어요, 각이. 알았죠? 근데 이게 2학년들도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대수를 배우기 전에 배우면 이제 각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각 파이로도 써있어요. 자, 그 다음 144쪽. 자, 여기 문제 풀기 전에 그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여기에 뭐 P좌표가 있고 여기에 Q좌표가 있을 때 X축 위의 점을 하나 거쳐서 거리 구한 거의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두 점 중에 하나를 X축에 대칭, P든 Q든 P를 뭐 X축에 대칭시켜서 얘네 둘이 거리 구한 게 사실은 최소죠. 접었을 때 일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에 이제 3차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내용만 알면 금방 구하겠죠? 자, A점은 2, 4,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이렇게 있는데 XY 평면 위의 점에 대해서 거리의 최소 구하라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이상한 학교 선생님들이 낸 적이 있어. 몇 번.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봐봐. 이때도 이거 아셨어야 되는데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라 했을 때 최소는 하나를 뒤집어서 거리 구했죠. 근데 만약에 두 점이 애초에 X축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어. 그러면 거리의 최소 물어보면 뭐예요? 이건 거리의 최소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지. 그러니까 이거지. 근데 얘를 뒤집는 순간 이렇게 구하면 거리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뒤집으려고 하는 거에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근데 이때는 너무 뻔했거든? 근데 3차원이라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꼭 체크해야 돼. 알았죠? 자, 이 두 점이랑 XY 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래. XY 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물어봤는데 그러면 둘이 좌표 잘못 쓴 거구나? 2, 4, 1이죠. 내가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문제가 이상하거든. 자, 2, 4,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얘네들이 같은 쪽에 있는지 이 평면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는 XY 평면 기준으로 위쪽은 G가 0보다 큰 거야. G가. 아래쪽은 G가 0보다 작은 거야. 이게 G가 0인 선이거든.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둘이 같은 쪽에 있다는 건 Y좌표가 둘 다 양수라는 거야. 여긴. Y좌표가 둘 다 음수라는 거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XY 평면에 둘 다 같은 쪽에 있는지는 G의 부호를 보셔야 돼. G가 둘 다 뭐야 지금? 플러스죠. 그러면 A도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풀던 그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 B를 대칭이동할까요? 그럼 뭐가 돼? 2, G좌표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렇게 하고 얘랑 얘 사이에 뭐를 구하시면 돼?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거리 구하면 4의 제곱 16 더하기 7이니까 49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에 루트죠. 58에다가 이거 넣으면 74. 루트 74. 이거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2 곱하기 37이니까 안 나가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개 거쳐서 가는 것도 있었죠. 그걸 해봅시다. 자, 1, 4, 2, 3, 3,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YG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고 XY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YG 평면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 XY 평면이라고 할까 이거? XY 평면 이렇게 있다고 치고 YG 평면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일단은 얘네가 진짜 우리가 딱 보기 좋은 모양인지 보시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 XY 평면 입장에서 G의 부호가 지금 서로 G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쵸? 얘를 뭐라고 했죠? 3, 3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그쵸? G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GX 평면 기준으로는 X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X부호는 같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맞아. 이 평면보단.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요 위에 점 하나, 요 위에 점 하나를 지나게 해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점을 알아서 거치게 가면 돼.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대칭 이동시키면 될까? 얘만 YG 평면에 대칭 이동시켜서 얘랑 그냥 연결하면 이 점은 그냥 그걸 지나면 되는 거야. 대칭 이동할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얘를 YG 평면에 대칭하면 X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 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4의 제곱, 여기 1의 제곱, 여기 8의 제곱이죠. 여기서 하시면 17 더하기 64인가? 계산하면 81. 루트 81이니까 이제 9로 나오는 거죠. 표시해놓고 좀 이따 알려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뭐 여러분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 해볼래요? 42-4번. 42-4번에 둘레야 맞아. 그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둘레. 둘애라고 적혀있죠? 둘레라고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둘레. 10점 만점은 7점 드리겠습니다. 요건 점수 주기가 좀 그러네요.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안 받을게요. 그럼 제가 받아볼까요? 42-4번 한번 풀어보세요. 왜?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이거였어, 범준아, 아까? 네. 이거 얘기한 거였어? 네. 실을 여기만 구워서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둘레 구하라 했을 때 두 개 더한 거는 최소값으로 찾으셔야 되고 둘이 연결한 건 그냥 선분 길이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풀고 있는 김에 오타 하나만 바꿉시다. 46-2번 답이요. 46-2번. 46-2번에 답이 17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63 또는 15거든요. 답에 가서 빠른 답 가서. 답. 46-7. 누가 17? 7로 돼 있죠. 그거 63 또는 15로 바꿔주세요. 63 또는 15. 자, 조금 이따가 가서 문제 좀 바꿀 거거든, 거기. 자, 바로 합시다. 147쪽 146쪽 보시면. 자, Q라는 점이 1, 2, 4가 있습니다. 1, 2, 4에서 반지름이 2이고 4,6,0이 중심이 원이에요, 이건. 이건 평면에 붙어 있어. XY 평면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저 점에서, 저 점은 이제 위에 있죠. 저 점에서 이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약간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 2차원에서 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 구하를 때 어떻게 하고 구하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어떻게 하죠? 빼죠. 최대는 반지름 더하고. 약간 그거의 응용 버전인데 그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봐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대로 구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만큼 빼면요. 이 이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원위의 점을 잡는 거니까 여기서 잡아내야 되거든. 최소인 점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연결해서 반지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이 점을 이 평면 아래로 끌어내려야 저 성질을 쓸 수 있어. 평면에 있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먼저 내리셔서 뭐가 되죠? 1, 2, 0이죠. 그 다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 자, 1, 2, 0이 여기라고 칩시다. 1, 2, 0이 여기면 이 점하고 거리의 최소를 구할 거야. 이 평면에서의 최소를 구할 거야. 이거는 저거인 거야. 평면에서 하니까. 뭐겠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2를 어떻게 하는 거겠어? 빼는 거죠. x가 3 차이 나고 y가 4 차이 나거든요. 그럼 3, 4면 5죠. 요 길이가 5인데 반지름 2를 빼잖아. 그럼 요 길이 뭐겠어? 3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일까? g가 4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냥 요 길이 뭐야? 4죠.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 수직일 거 아니야. 요 길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인 거야. 원까지의 거리의 최단 거리. 이게 얼마인 거예요? 5. 3, 4, 5죠. 이거 말고 다른 점들은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길이도 당연히 멀어지겠죠.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요게 제일 최단 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점도 XY 평면으로 끌어내려서 평면 안에서 저걸 처리를 하셔야 돼. 좀 원이 와야 돼. 됐어? 됐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3-2번. 자, 9, 0, 5가 여기 공간 위에 있죠. 그때 XY 평면 위에 타원이 있대요, 하나.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9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그때 타원이의 점에서 요 A까지 거리의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A를 수선의 발을 먼저 내려보셔야 돼. 그래야 얘기가 통하거든.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가죠? 9, 0, 0이야. 그러면 요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볼게. 그냥 평면 좌표에다 그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타원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지. A가 3, B가 1이니까. 근데 저 수선의 발 내린 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9,0,0,0에 있어. 그러면 이 타원과 이 점이 가장 가까운 길이는 뭐냐 이거야? 얼마겠어요? 6이죠. 요거. 맞아요? 최대값 구하래? 네.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되겠네요? 얼마죠 이건? 12죠. 타원의 중심까지가 9고 이 장축 왼쪽으로 3만큼 더 가니까.